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최승재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저기 우리 최승재 의원님 유튜브 하십니까? 네, 유튜브 합니다. 소상공인 TV? 예, 최승재 소상공인 TV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 TV. 예, 맞습니다. 그냥 최승재 쳐도 연결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저기 주소창 좀 고정해서 올려주세요. 최승재 소상공인 TV. 예, 이게 유튜브를 하니까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셔서 구독해 주시고 또 좋은 댓글 또 워낙 실전에 강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여기다가 댓글로 좀 달아서 좀 문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우리 최승재 의원을 지난주에 모시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네이버의 이해진 네. 총수의 증인 채택 문제였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여야가 그 증인 합의를 하잖아요. 네. 그 이제 최승재 의원이 이해진을 증인 신청을 했고 네, 이제 간사가 합의했겠죠? 예, 요구하고요. 간사들이 합의했고요. 네. 위원장이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채택이 안 됐다가 네. 편지까지 써서 그걸 이제 간신히 증인으로 채택시킨 거죠. 정무위 전 여야 의원들한테 네. 그동안의 실상과 그다음에 또 네이버가 2014년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지은죄를 잘못하고 네. 반성하겠다는 의미로 동의의결이라는 제도를 최초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랑. 그걸 제대로 안 했죠. 확인도 네. 안 하고. 그런 실상을 좀 알렸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야 의원들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동의했었고 네. 했어서 겨우 이제 회의를 의결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14년에 이제 네이버가 그 동의 의결 대상자 1호로 네, 맞습니다. 이제 동의 의결 됐죠. 최초입니다. 예. 그 동의 의결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동의 의결은 결론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요. 예. 지은죄가 있는데 그걸 처벌받는 것보다는 그 지은죄를 당사자들한테 지은죄에 대한 당사자들하고 잘 합의하고 네. 스스로 반성의 의미로 소비자 후생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선조치를 하겠다. 아하. 그 약속을 믿고 한마디로 그 죄를 조금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네. 그거를 미국 같은 데서는 동의의결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네. 네이버 2가 1호 동의의결 기업이었고 지금도 동의의결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동의 이해진 의결 의장이- 네이버가 동의 의결에 동의했다는 것은 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시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해진 의장이 네.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소비자 후생을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겠다. 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 행위 위반 네. 혐의로 이 공정위한테 제소를 받아서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도 사과하고요. 예. 제가 그 당시에 네이버의 문제점, 네. 여러 가지 쇼핑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또 뭐 언론 네. 관계, 그다음에 뭐 클릭 광고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제가 직접 문제 하다못해 공룡 기업이라 그래서 제가 네이버 앞에서 집회도 했었고요. 소상공인 시장에서 최초로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예. 워낙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몰려서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동의 의결을 이제 동의했으면 동의 의결에 따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행을 했다면 굳이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하셨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요번에 네이버와 그 당시에 카카오가 같이 동의를 1호 법인이었는데 네. 네이버 이해진이는 어찌됐든 간에 요리조리 빠져서 이번에 못 나오겠는데 카카오는 나왔었거든요. 아하, 예. 카카오 증인한테 제가 얘기한 거 있습니다. 아니 동의의결을 한다 해서 반성하는데 네. 도리어 동의의결을 통해서 더 본인들의 기업 역량을 키우고 아하. 소상공인들을 침탈하는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고 네. 약속도 안 지키고 내부 거래를 일상적으로 저질렀고 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을 더 많이 만들고 돈 버는 어떻게 보면 면죄부로 사용한 아하, 예. 형국이 아니었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네이버는 뭐 카카오에 비하면 더 심각하고 워낙 또 기업이 크니까 네. 그 네. 결론이 됐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는 그새 150개 정도 기업을 M&A 해가지고 네, 거느리고 맞습니다. 있다 그러고 외국까지 치면 198개 정도 198개.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습니다. 네이버는 120여 개 네. 정도 되죠. 그 카카오는 동의의결 이후에
1000배가 회사가 컸습니다.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대부분 다 예. 내부 거래와 어허. 계열사 M&A를 통해서 갖고 한때는 뭐 시가총액 예. 대한민국에서 1위 기업으로 성장을 예. 초단시간 내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재벌을 문어발식 확장 이랬는데 저는 이 카카오나 네이버를 보면서 이게 문어발도 아니다. 이거 완전 불가사리다. 네. 뭐든지 잡아먹는. 뭐 기업이 영리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만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네. 세상을 돈 벌면서도 스스로 정의를 일컫고 지배하려는 네. 행위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보를 또 음.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일반적인 모든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네. 정보를 접속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네. 본인들의 재산을 뭐 증식시키는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네.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고요. 예.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또 스스로 자정 노력도 지금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카카오, 예. 네이버 이번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전 국민들이 지금 그렇죠. 피해와 예. 지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카카오에는 김범수 의장이요? 네, 이 사람은 국감에 여러 번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 연속으로 3번 나왔었고요. 예. 나와서 하는 소리가 네. 반성하겠다. 음. 뭐 소비자들의 상생을 하겠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겠다. 약속을 하죠.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국감 때 잠깐 몇 분 하고 또 본인들의 어떤 시장 지배 그다음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네. 사실은 본인들을 포장하고 음. 그다음에는 뭐 나몰라라 하고 또 정관계 로비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슈퍼 울트라 갑질의 악어의 눈물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의 이혜진은 아예 증인으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예. 그 지금 관행처럼 흘러가는 부분이 가장 안 좋은 부분이요. 예. 소위 재벌 총수들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인터넷 네. 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번에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도 센터장이라는 이름으로 물러났고요. 네. 네이버는 총수에서 다른 이름으로 뒤에 후손으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뭐 글로벌 뭐라고? 네, 글로벌 책임자라 그래서 예. 그러면서 마치 회사에는 큰 영향력이 행사하지 않는 것처럼 예. 자신들은 뭐 큰 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굴고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일인 게 돈을 벌 때는요. 예. 이득을 취할 때는 본인들이 거의 독식을 하고 예. 본인의 개인 재산은 수십조가 늘어나는데 네. 그리고 나머지 소위 얘기해서 월급쟁이 사장들 국감장 나가서 머리 조아리는 사람들 대신 고용하고 예. 그거 잘하라고 수억씩 연봉 주고 그런 사람들 스펙 갖고 예. 국회의원들 정부 관계자들하고 인맥 따는 사람들 네. 언론 개통 사람들 불러놓고 대신 몇 번 조아리라고 잘하고 그런 얘기를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이번에 그 카카오의 증인이 나와서 한 소리가요. 미흡하지만 앞으로도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율 배반적인 얘기입니까? 저 잘못 미흡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잠깐 하고 예. 고개 숙이고 아주 예의 바른 척하지만 나가서는 똑같은 행위를 벌이고 그 이후에 벌써 사고가 예. 또 나지 않습니까? 술상무라는 그 말은 들어봤어도 국감사장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네. 지금 그렇죠. 이번에도 뭐 외국 툭하면 외국 나가 있다고 핑계대고 예. 네. 이게 그 상당히 이 아주 안 좋은 관행과 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카카오와 네이버 네. 이들의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독과점 행위 이로 인한 피해를 직접 보는 분들이 소상공인, 네.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 또 중소 중견 기업들 아닙니까? 네. 언론사도 포함돼서요. 맞습니다. 예. 뭐 직접 피해를 보기도 하고요. 네. 현장에서 어쨌든 간에 시작 지배적 남용 행위에 의해서 네.
네이버, 카카오는 소위 얘기해서 무료 서비스라는 용도로 예. 처음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게 만들고요. 네. 특히 혁신 기업, 뭐 디지털 기업 이런 식으로 하죠. 네. 근데 그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문제는 그것은 돈을 버는 도구로 만들고요. 네. 또 소상공인들, 새로운 또 스타트업 기업들을 네. 도리어 말살시키고 네. 본인들의 소위 얘기해서 빨대를 꽂아서 어허. 계속 돈을 뜯어가는, 네. 뽑아가는 도구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신들이 처음에 성장했을 때도 스타트 기업이었는데 네. 도리어 괴물이 되고 음. 공룡이 돼서 일반적인 새로운 혁신 모델이 나오지 못하게 아하. 만들고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이 인터넷 포털 기업의 특성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정보를 예. 독점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 네이버나 카카오는요, 우리의 생각까지 지배할 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관심 있고 네. 어떤 것을 가고 싶고 어떤 것을 쇼핑하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뭐 얘기하다가 막히면은 네이버 쳐봐 그러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고 또 사실은 그 본인들의 포털 내 네. 많이 접근하기 하기 위해서 상당히 선정적이고 상당히 그 사람들이 관심을 끌 만한 네. 내용들을 포장하는 거죠. 음. 그거에 대한 도덕적 관념이 없어요. 특히나 제일 더 심각한 것은 언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언론이라는 것이 대부분 기사를 쓸 때는 그래도 확인도 해야 되고요. 네. 사실 일정한 검증 절차도 거치고요. 그럼요. 절차가 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객관적이었는데 인터넷 네이버나 그 카카오의 기사에 걸리는 걸 보면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빠르게 경제, 아하.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선정적인 내용, 그다음에 자극적인 내용, 네. 그다음에 찌라시적인 기사들이 도리어 어. 먼저 올라가 버리고요. 그것이 먼저 기사가 검색이 됐을 때는요. 네. 그 내용이 네. 왜곡될 수 있고요. 방향이 그렇죠.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소위 얘기해서 메이저 언론이나 직원 한두 명 있는 언론이나 똑같은 정보로 받아들일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는요. 소위 언론사 중에서도 편집국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뉴스는 하나도 자체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그럼요. 실제로는 편집권을 다 다 행사하는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세상을 아주 편하게 지배하고요. 네. 실제로도 여러 사람들에 대한 직업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편향적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네. 그러면서도 본인들의 기업이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관 업무 강화하고 또 인터넷 기업 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네. 수많은 사람들을 정관계에 또 네. 진출시키고 이런 행태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좀 바로잡지 않으면은요. 네. 소위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외국에는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슈퍼 울트라 기업입니다만 네. 그런 데마저도 사실은 최소한의 그 자정 장치가 있고요. 네. 또 유럽 같은 데도 미국 가서는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로 엄청난 과징까지 물어가면서 그렇죠. 예. 역사가 발전했지만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많이 이용해줬기 때문에 큰 기업이고요. 네. 국산 기업, 국내 기업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처럼 이렇게 아껴주는 열심히 기업을 써는 거죠. 써준 열심히 게 써요.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노력이나 본인들의 탁월한 능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 그 아까 이제 언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 우월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언론사를 막 등급을 매기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 황당한 일은 연합통신이요. 네. 연합뉴스가 이게 국가기관통신망인데 맞습니다. 이것까지 한때 배제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 연합뉴스가 다시 복귀가 되는 이런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안타깝고 좀 어떻게 본다면 비참한 일이죠. 네. 연합뉴스라는 것이 그래도 사실 일반 언론하고 틀리고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뉴스 전문 언론사하고 정부의 지원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인 기사를 내보냈는데 어쩔 수 없이 연합뉴스마저도 네네. 뭐 네이버에 기사가 걸리지 않으면은 사실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 네. 그렇게 현실이 되다 보니까 연합뉴스를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본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네이버에서 빼버렸죠. 뉴스에서.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데가 아마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네이버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검찰보다도 더 엄청난 네. 파워 권력기관이
형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보름 전에 네. 그 아시아투데이라는 네. 종합일간지인데 17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아직은 좀 이제 규모가 작은 그러나 이제 종합일간지인데 이 네. 아시아투데이가 네이버의 이런 횡포 그 우월적주의를 위해 이용한 독과점적 그 행동들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한 무수한 피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 말하자면 네이버와의 싸움을 시작했거든요. 저도 그걸 봤습니다. 왜 다른 언론들이 그 함께하지 않는지 참 이상하고 이 조선중앙 뭐 조중동이라고 하는 이 메이저 언론들도 네이버 눈치를 보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것이 이미 그 네이버가 어마어마한 공룡 네. 시장 지배적 그 행위가 시장 지배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졌다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대한민국 정부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의. 아하. 근데 일반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싸워도 네. 사실은 자신들이 네이버에서 배제당하면은 일단 기사가 읽혀지지 않고요. 네. 아무리 양질의 기사를 써더라도 네. 국민들한테 외면받을 수 있다는 그 공포감입니다. 네. 네. 이 소위 CP라 그러는데요. 기사를 일단 열심히 취재하고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전에는 이제 지면 신문으로 가지만 요새는 네. 빠른 정보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그렇죠. 그다음에 예. 모바일 이용한 기사들이 빠르게 접근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열심히 쓰고 기사를 네이버에다 올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도리어 외국 같은 경우는요. 네. 그 기사는요. 도리어 돈을 받습니다. 아하. 예. 그 열심히 쓴 기사니까요. 그렇죠. 고급 정보죠. 그걸 사실은. 네이버가 이용하니까 네. 그 이용료를 내야죠. 네이버에서는 돈을 내야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 네이버를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에 관련된 등록이나 하는데 거의 그 CP에 관련된 사용료 네. 그런 내용료를 일반 소위 얘기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조중동 메이저 신문 네. 그런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들도요 거의 미미하게 돈을 못 받는 겁니다. 아하. 거의 기사를 그냥 제발 좀 올려만 주세요. 이런 겁니까 지금? 헐값을 대고요. 음흠. 그나마 거기에 네이버의 통제를 받고요. 아하. 기사 배열에 대해서 찍소리 말도 못하고요. 마치 알고리즘을 지금 공개 안 한다지 않습니까? 네, 자기네들이 네. 왜 기사가 이게 위로 올라가고 뒤로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빠지고 왜 내 기사가 안 올라간지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자동화 시스템이라 그랬는데 아하. 공개 안 하는 알고리즘은 그래요. 예. 문제가 있고요. 과거에 네이버가 축구 관련된 뭐 조작하는 거 그다음 기사를 올리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연예인 같은 관련된 부분들을 기사를 빼고 놓고 했던 사례가 있어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사들이 아시아투데이는 외롭게 그 싸움을 시작한 거고요. 네. 일반 언론사들도 과거에는 싸움을 하다가 정부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요. 객관화 시켜야 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구글처럼 주변에서 네. 과징금을 매기는 것처럼 개인의 정보 독점을 막는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네. 정부의 외면을 받다 보니까 또 언론사들끼리의 그 통일된 목소리가 안 나다 보고 또 작은 언론사나 큰 언론사나 직원 네. 1000명 있는 언론사나 1명 있는 언론사나 음. 별 네이버 안에서는 동등한 네. 회사로 취급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문제를 정부도 제대로 나서서 바로잡지 못하고 네. 또 당사자들은 워낙 힘의 관계가 일방적이다 보니까 눈치나 네. 보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든 개선돼야 된다고 경종을 울리고 알리는 자리가 국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감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편지까지 써가면서 여야의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다 설득을 해서 네. 정인 채택을 했는데 네. 그런데 여야 간사 음. 여당에는 윤한홍 네. 그다음에 야당에는 김종민 네, 맞습니다. 이 둘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야합해가지고 이해진이를 또 증인 철회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죠. 네. 최승재 의원이 증인 신청을 해서 네. 증인 협상 과정에서 채택이 됐으면 네. 철회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뭐 만에 하나 사정 변경이 있어서 철회를 하더라도 증인 신청한 최승재 의원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일인데 예. 요번에 보면서 저도 사실 저는 이제 밖에서
소상공인 민생 활동 단체 생활은 오래 했고요. 그 당시에는 뭐 국회의원들한테 나름대로 큰 소리도 쳤지만 예. 국회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초선의원이었습니까? 초선의원으로서의 예. 뭐 또 어떤 속한 네. 조직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 좀 따라가면서 하는데 제일 제가 이번에 관행 잘못된 관행이요. 제가 증인 채택을 요구했었고요. 네. 또 그 정무위원장이 네. 발언을 통해서 네. 최승재 의원이 증인 채택을 했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공식적인 회의록이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름 자체가 잘못 올라갔더라고요. 우리 윤한웅 여당 간사 이름으로 올라가서 제가 의구심을 삼으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네네. 걱정하지 말라, 괜찮다 어허.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 증인이 철회되는 과정과 위원장을 보면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저도 네. 뭐 국회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거는 법의 문제를 떠나서 국회법을 떠나서 상식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한테 얘기 한마디 없이 갑자기 쫙 빠졌다 그러고 이혜진이가 빠지는 과정도 정말로 정말 교묘하고 어떻게 빠져나간지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드는 판인데 네. 근데 김종민 의원은 예. 하는 소리는 이거는 최승재 의원이 증인이 채택된 거는 여당과 야당 간사의 합의로 뺐다. 그럼 나머지 또 이혜진이를 증인 채택했다가 네. 그때 백혜련 위원장이 한 거는 무엇이냐? 네. 그거는 최승재 의원은 한 거는 빠지고 본인과 자기가 다시 합의해서 다시 올린 거다. 아니, 사람은 똑같은데 왜 틀리게 하냐? 그러니까 이유는 최승재 의원이 올렸을 때 예. 그 네이버 이혜진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예. 성남 FC 관련된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나와서 그런 질의가 오고 가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 여당 간사가 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그것은 본인이 쿠팡에 강한승 대표를 올렸고 네. 그거는 그 약속을 지킨다는 합의하에 따로 따로 올린 거다. 이 사람은 똑같은데 네. 그래서 쿠팡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네이버 증인도 뺐다. 네.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요. 자기들끼리 저 야합했다고 그냥 실토한 거네요. 지금 그 사람들 설명을 그리고 들어보면. 백혜련 위원장은 여당 야당 간사가 얘기한 거니까 네. 국회 이거는 이해해 달라. 뭐 완전 인정해 달라서 이해해 주고 대신에 네. 다음에 그 동의결에 관련된 조사위원회를 만들 테니 네. 그때 논의했으면 어떻겠냐. 저를 이제 설득하는 거죠. 제가 그때 그날 의사진행 발언을 그렇게 통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혜진이가 나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허. 왜 이혜진이 불러야 되냐? 이혜진이는 동의결 당시에 당사자였고 그렇죠. 저도 당사자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생겨서 제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국정감사의 증인은 만일에 출석을 안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지만 그렇죠. 조사위원회에서는 이혜진이가 네. 안 나오거나 네이버에서 소위 얘기해서 그냥 직원 하나 네. 그냥 굽신거리는 직원 하나 내보내서 잘못했습니다 말만 꺼내는 사람이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답 못하죠. 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 문제는 국회의 관행이라는 것이 위원회와 위원장의 의결까지도 네. 무력화시킬 정도로 여당 간사와 야당 간사가 합의하에 알겠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하는 행동이죠. 저는 뭐 우리 저 최승재 의원이 증인 신청을 했는데 네. 상대당인 저 좌파 정당의 네. 백혜련이나 뭐 김종민이가 네. 그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네. 최승재 의원의 증인 채택에 반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쪽은 좌파들로서는. 네. 그러나 그럴 때 맞서 싸워줘야 되는 게 국민의힘 간사 아닙니까? 윤한웅이 아닙니까? 그런 일 하라고 간사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소속당 의원의 그 이 증인 채택까지 그 무슨 이 야당하고 야합해서 증인 철회 아니 그게 도대체 이게 윤한웅이란 자가 이게 제정신입니까? 뭐 국회 운영한 데 있어서 여당 간사과 야당 간사 간에 국회 운영에 있어서 합의도 보고 서로 간에 타협도 볼 수 있다고 뭐 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네. 무엇보다도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사실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내부의 잘못된 관행, 억압적인 태도, 뭐 여러 가지 그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새롭게 혁신하고 네. 앞으로 나가자라는 의미로 사실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그런 내부의 어떤 관행적인거나 또 네. 타협적인 요소에서도 단호하게 네. 비록 의석수가 작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민주당을 떼쓰는 민주당을 달래가면서 네. 운영해야 된다 치더라도 최소한 그 간사로서 또 동료 의원이고 또 후배 의원인데 네. 또 초선이고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고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이런 상황 설명을 해주고 네. 네.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같이 같이 맞서 투쟁해줘야지. 투쟁해줘야 되는데 아마 힘이 붙였나 부분으로 이해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는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주제를 네. 제가 여쭤보기는 어렵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자 이제 정무위에서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불러서 네. 뭐 무슨 글로벌 뭐라고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총수 아닙니까? 실질적인 총수 맞습니다. 예. 모든 재산을 수익을 다 그러니까요.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이해진을 불러서 이제 최승재 의원이 조목조목 2014년에 동의의결 약속을 왜 안 지켰는가부터 해서 또 현재 지금 잘못된 관행도 지적해야죠. 이제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 네. 기회가 이제 여야 간사의 야합으로 이제 날아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회를 질문을 여기 이해진이 앉아 있다 치고 네. 최승재 의원 저 이해진을 상대로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이해진 증인은 지난 2014년도에 동의의결 당시에 분명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를 했었고요.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의 약속, 그다음에 본인들의 재산 증시, 그다음에 시장 지배적 야명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네이버라는 기업이 국민들이 일깨워준, 국민들이 키워준 어떤 기업이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면모된 모습을 보여야 될 거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고칠 때 비로소 네이버가 글로벌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탐욕에 의한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국민들도 손해보고 네이버 이해진 스스로도 본인들이 잘못되는 길로 접어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진이가 이 방송을 꼭 봐야 될 텐데. 네. 최승재 소상공인 TV 아까 제가 유튜브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우리 최승재 의원님 응원하시면서 네. 유튜브 구독을 막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몇 명쯤 됐나요? 1,040명이요. 예. 뭐 아니 저쪽 우리 방송 때문에 뭐 저 몇 명이라도 늘었어야 1,040명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제가 좀 안타까우고 생각하는 국회가 예. 국민들한테 정말 많이 불신받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예. 정말 잘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대변하는 곳인데 행정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못했고요. 문재인 정부가 워낙 포퓰리즘 요소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다 보니까 국가의 여러 가지 부분이 특히 입법부가 역할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더 힘들지만 예. 더 열심히 정말 현장과 소통하면서 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한홍 지역구가 어딘가요 그러셨는데 경남 창원이고요. 우리 최승재 의원은 지역구가 지금 없습니다. 있습니까? 네, 아직 제가 비례대표라서 지금 지역구 당협도 아직 못 네. 맡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 최승재 소상공인 TV 방송 생방송으로 보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 꼭 최승재 소상공인 TV에 가서 구독하시는 걸로 우리 최승재 의원한테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최승재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